안녕하세요. 드라마 조이입니다. 이번에 제가 리뷰하게 된 드라마는 SBS 새 드라마 귀궁입니다. 귀궁은 본 드라마가 시작하기도 전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스타 배우들의 캐스팅과 아끼지 않는 제작비와 그리고 티저에서 공개된 화려한 영상으로 이미 시청자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4월 18일 1화가 공개되었는데요. 연달아 2화까지 공개된 지금 시점에서 귀궁은 최고 시청률 10.3%, 수도권 8.4%, 전국 8.3%로 동시간대 시청률에서 무려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총 16부작으로 이루어진 이 드라마는 사극, 판타지, 로맨스, 코미디 이런 여러 장르가 복합되어 녹아있는데요. 전통과 현대적 감성이 어우러진 독특한 세계관을 선보입니다. 요즘 드라마를 보면 1화 그리고 2화가 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1화 그리고 2화에서는 보통 스토리의 전체적인 시대적 배경, 그리고 주요 등장인물들의 성장 배경, 그리고 그 주요 인물들과의 관계, 여기서 관계라는 거는 뭐 인물들과의 원한 또는 아픔, 아니면 슬픈 사연들, 그리고 그 인물들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배경 같은 것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스토리의 배경이 주를 이루고 중요한 것은 이 1, 2화에 보통 스토리의 복선이 되는 물건이나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는 장면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일부러 숨기는 작가들도 있고 뭐 대놓고 흘리는데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도 있죠. 그럼 귀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드라마의 시대적 배경은 조선시대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인 두 남녀가 등장을 하죠. 주인공들이 등장을 하기 전에 사실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드라마는 제목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여러 가지 귀신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천년묵은 이무기가 하늘로 승천을 하려는데 한 아이의 눈에 띄어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사실 저는 이 아이가 여자 주인공 또는 남자 주인공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 부분은 뭐 뒤에 가봐야 알겠죠? 그렇다면 이 하늘로 승천하는 걸 실패한 이무기와 이 두 남녀 주인공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걸까요? 하늘로 승천하려다가 땅으로 곤두박질 쳐진 이 이무기는 사람 형태의 영혼으로 돌아다니며 강철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무기와 강철이는 같은 존재예요. 이 강철이가 다시 하늘로 승천할 수 있는 딱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맑고 선한 영을 가진 기자가, 그러니까 무당이 이무기를 몸주신으로 모시면서 정성을 다해 기도하면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아 이무기 강철이 다시 용이 되어 승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철이가 그 대상으로 여주인공인 여리를 선택한 거죠. 하지만 여리는 할머니로부터 대물림된 영매의 삶을 거부하고 안경장인으로 살아가며 평범한 일상을 꿈꾸는데요. 그래도 죽어라 포기하지 않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강철이와 여리의 흥미진진한 에피소드들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남자 주인공은 뭐냐?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엄청 출세해서 임금한테 총애를 받는 여리의 고향 친구이자 서로의 첫사랑입니다. 그의 이름은 윤갑. 서울 출신의 검사관인데요. 가난한 환경에서 정통교육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보는 시선이 깊고 젊은 나이에부터 남다른 총명함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왕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는 대단한 충신입니다. 여기서 서울 출신이라는 거는 양반의 자손들 중에서 정실소생이 아닌, 그러니까 첩의 자식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서자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첩이 양반이었다면 그 밑에 태어난 아들을 서자, 딸을 서녀라고 하고 천민인 첩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얼자, 그리고 딸을 얼녀라고 했습니다. 조선시대에서 정조와 영조 등 일부 왕들이 서울의 차별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했었는데요. 결국에 1894년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서울 차별도 공식적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배경 덕이라고 해야 할까요? 탓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배경을 이유로 어렸을 적에 열이랑 친분을 쌓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 남자 커갈수록 호리양 큰 키에 맑고 빼어난 얼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남자에게 단점은 딱 한 가지. 진정한 문관이라는 것입니다. 딱 봐도 약골. 힘으로 하는 일은 재주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두 남녀 주인공이 커서 여리의 고향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윤갑인 남자 주인공이
여리를 찾아온 건데요. 여리한테는 왕의 새 안경이 필요하다며 하나 만들어줄 것을 권하였지만 사실 숨겨진 무언가가 있는 듯 했습니다. 여리는 고민을 좀 하는 듯 하였지만 윤갑의 화려한 용모와 첫사랑의 애틋한 기억 때문이었을까요? 함께 한양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여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반가운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강철이가 여리를 늘 쫓아다니는 탓에 여리의 주변은 재수가 없어진다고 마을 사람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중 유일하게 여리에게 편견을 갖지 않고 다가와 준 게 바로 윤갑이었죠. 윤갑은 여리가 공경에 처하면 마을 사람들의 괴롭힘 속에서 여리를 보호해주곤 했습니다. 날 때부터 총명하고 잘생긴 데다 마음씨까지 고운 이 사내가 첫사랑이 되는 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윤갑이가 한양으로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면서 둘은 그 후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윤갑이는 여리가 안경 장인이 된 걸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찾아온 걸까요? 이러한 과거를 뒤로하고 둘은 함께 한양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한양으로 가는 길이 순탄할 리가 없었는데요. 여기에서 1, 2화의 하이라이트, 바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강철이가 윤갑의 몸에 들어간 것인데요. 윤갑의 영혼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여리는 그런 윤갑의 영혼을 다시 돌려놓으려고 노력하고 강철은 그닥 마음에 들지 않는 윤갑의 몸에서 빠져나가려고 노력하지만 되질 않고 상황이 뒤죽박죽이 돼버린 채 그들은 궁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궁에는 이상한 기운이 뿜뿜 뿜어져 나왔는데요. 강철이도 왠지 꺼려하는 기운이었습니다. 강철이는 천년묵은 이무기인데 완전 센 존재 아니었나요? 그런 강철이가 두려워한다는 건 심상치 않은 기운이 확실한가 봅니다. 이 대목에서 뭔가 미심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남자 주인공인 윤갑이 완벽한 미소와 순박한 얼굴로 여리한테 안경을 맞춰달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근데 막상 여리가 궁에 가보니 왕은 안경이 필요 없다고 하질 않나. 궁에는 수상한 기운이 돌질 않나. 이거 뭔가 영 찝찝한데요. 윤갑이란 인물 선한 역할 맞나요? 이 대목에서 약간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 와중에 강철이는 또 아끼긴 한데요. 가끔 엉뚱하고 귀여운 모습이 있어서 왠지 정이 가기도 합니다. 특히 사람의 몸에 처음 빙의하는 강철이는 인간의 몸이 답답하다고 투덜댔지만 처음으로 느껴보는 사람의 미각이라는 감각에 황홀함을 느끼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귀여웠는데요. 여리와 강철이, 아니 윤갑, 아니 강철이, 아니 윤갑이, 어쨌든 이 두 남녀의 케미가 어떻게 이어질지 너무 궁금해지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귀궁 3화를 예상해보며 또 다른 흥미로운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이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